뭔가 감정의 증폭이라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성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오히려 무리수를 줄까? 무리수를 줄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타겟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네, 집을 사야 하는 건 알지만 높은 가격에 가족 모두 내 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잠실 리센트 가고 싶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송파구 거여동입니다. 거여동에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정문이 제가 살던 판잣집이었어요. 11세대가 하나밖에 없는 푸세식 화장실을 줄 서서 사용하곤 했더랬죠.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딱히 불편한 줄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재개발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여동을 보며 나도 뭔가에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저 중에 내 집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요. 평생을 전셋집에 만족해 하시며 불평 없이 사시다가 얼마 전 암 진단 판정 6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는 다르셨어요. 아버지 몰래 종잣돈을 모아 2-3번 정도 빌라를 사셨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교통사고를 내시거나 보증을 섰다가 빚을 안고 들어오셔서 결국 다 파셨대요. 언제부턴가 엄마는 집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암투병 중에 어느 날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빠 병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거여동 아파트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평생 내 집 지붕 아래에 살아보지 못하고 가는 네 아빠도 불쌍하고 그런 남편 만나 이제껏 힘들게 살아온 나도 참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 앞으로 로또를 맞지 않는 한 내가 죽기 전에 이 동네에 내 집 하나 살 형편이 안 되니 내 인생도 참 한심하다. 얼마 후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 마천역에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으리으리하게 변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아파트 중앙에 멈춰서서 저를 둘러싼 아파트와 단지 공원, 놀이터, 그리고 넓은 보행로들 하나하나가 다 서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 중에 내 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억지스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왜 엄마가 그날 아파트를 바라보며 우셨는지 그제서야 마음으로 진짜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엄마가 사시는 집 전세금 1억을 기반으로 3년 안에 집을 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5년 안에 송파에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고요. 아빠와 했던 마지막 인사가 자주 생각납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했어. 고생했어 정말. 아빠도 산소 마스크 안에서 힘겹게 인사해 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난 아빠 사랑해. 저는 엄마와 헤어질 때도 그동안 참 고생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우리 참 행복했다. 그치 딸? 엄마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다음엔 내 딸로 태어나? 그때는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행복의 최우선 조건이 돈은 아닐 수 있지만 필수인 것 같아요. 남편은 서울에서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다며 지금 자가로 살고 있는 다세대 빌라 건드는 거 아니다. 한 달에 75만 원 받고 있는 상가 역시도 파는 거 아니라며 반대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남편이 반대해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아둔 종잣돈이 500만 원인데 여기서 뭐라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하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행복한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사연을 주셨어요. 네, 이분 정말 네, 도와드리고 싶네요. 네.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저도 대기업을 들어가고 꿈에 젖어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강변북로로 이제 친구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서울에 정말 수많은 아파트가 보이더라고 한강변에. 근데도 내 집 하나 없는 거가 참 많이 서글펐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현실은 되게 서글프지? 이런 생각. 근데 이분이 그 사연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서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이러다 보니까 또 사실 내 집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님이랑 저랑 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내 집을 왜 가져야 되냐 이런 얘기 하면은, 왜냐면 내 집이 없고 점점 나이 들면 나이 들고 내가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분명히. 네. 그때 내 집마저도 없으면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올려줄 거냐고, 월세는 어떻게 낼 거냐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재다가 더 떨어지겠지, 이제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계속 기다리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너무 다 속상한 단계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1억 1천 기반으로 어머님께 집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에 25대 아파트 산다, 이 두 가지 다 그 목표가 너무 절실하고, 저도 예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바나님 목표를 정하라고 제가 비전보드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얘기 좋아요. 사실은 5년 동안 25억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못 버는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테이퍼링, 뭐 미국 시장 어떤 지금 코로나, 뭐 오미크론, 뭐 악재, 뭐 금리 인상, 그런 것들은 100억이 넘어야지만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차라리 10억을 어떻게 사람들이 벌었는지, 좀 큰 관점보다 3억을 먼저 달성하고 10억을 달성해야지 20억이 됐거든요. 근데 3억까지 갈 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절약이에요. 돈 관리, 절약.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불리는 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0억까지 갈 때는 돈을 불리는 법 공부한 걸 토대로 이제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내가 사업을 하든, 예, 뭐 아니면 뭐 주식을 하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 부자들 보면은 대부분 사업가 아니면 투자자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돈을 꿈은 꾸요. 근데 사실은 그런 꿈을 현실로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도와드리려고, 저는 이분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뜬구름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가끔 보면은 되게 목표는 거대한데 그분이 그 과정이 되게 뜬구름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바는 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 잘 되겠죠라고 자의를 하는 거예요. 낙천주의. 낙관적인 거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솔루션을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생각 알려주세요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맞아요. 다 할 수는 없고, 큰 틀 안에서는 내가 먼저 10억을 번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 30억 가기 전에 그런 게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요새 일어서야지. 가정에서 한 명이 일었으면 돼요. 맞아요. 한 명이 일었으면은 부모님 나중에 뭐 노후 준비나 뭐 집, 내 집만 다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내가 한 명이 일어서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벌리는지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투자든 사업이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나 사업은요,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각오를 공부랑 각오를 좀 하셔야 돼. 조금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마음이,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너바나님께서 큰 방향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현실적으로 네네. 타겟이 명확해지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러려면 부동산 봐야 돼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송파구, 여기 롯데월드 딱 나오네. 여기가 송파구거든요. 네, 강남구 옆에. 그쵸. 근데 송파구를 사람들이 이제 잠실로 많이 아시는데, 잠실 외에 이제 다른 송파구도 많잖아요. 네네. 좀 더 들어가면 여기 지금 지하철이 5호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마천행이고 이게 상일동행이에요. 미사까지 들어가는. 좀 들어가면 이쪽.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지도를 보면은 네. 여기가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은 이쪽에 뭐 검단산이라든가 이쪽에 남한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막혀 있고, 실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은 여기까지인데, 남아있는 빈 땅이 3기 신도시 하남의 교산. 네. 예, 요쪽, 여기거든요. 여기 빼고는 지금 사람들이 다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변한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네. 데가 이 거여 마천입니다. 음. 이 거여 마천은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강남에서 유일하게 재개발되는 데요. 실제로 여기가 보면 예전에는 아파트가 거여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고 32평 이상은 5단지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소형평수만 있거든요. 거여 1단지부터 6단지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빌라,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환경이 열악했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수도권 서울이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땅들을 이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로 변경해야 되니까 재개발을 이제 활발하게 됐는데 네. 강남에서는 이제 여기만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아파트 느낌 오시죠? 새 아파트 딱 느낌. 새 아파트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그 마천, 거여 마천 2-1, 2-2 재정비가 되는 거고요.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이거는 지금 다음 달인가 이번 달인가부터 입주해요. 롯데캐슬 2-1 주택 재개발. 여기는 2-2 주택 재개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마천역 주변으로 이 지도 보니까 느낌 오시죠? 이 작은 밀집되어 있는 노후된 주택들.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실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도에서 표시가 돼서 마천 1 재정비 촉진 구역이 요만큼이고요. 3,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은 원래는 이제 5구역이었는데 여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신 데가 지금 여기시더라고요. 여기 재개발되면 이주비 나올 텐데 나 그거 받아가지고 딴 데로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사연자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 이주비 안 나옵니다.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 1구역, 3구역, 4구역 중에 4구역은 관처가 나기 직전 단계고요. 관처 나면 이주할 거고 여기는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사도 선정이 됐어요. 되게 비싸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송파구에 있는 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지역이고 실제로 시세는 여기 이편한 송파가 지금 한 16억에서 17억 사이. 전용 84가. 그리고 롯데캐슬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근데 입지는 오히려 이제 얘가 지하철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얘가 더 좋긴 한데 더 새 거니까. 더 새 거니까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기 거여 5단지에 30평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여 5단지 30평대는 지금 14억대 매물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역에서도 더 가깝고 새 거고. 여기 DH가 들어오면 완전히 새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구축이고 그런데도 14억이고 얘는 16억이면 2억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분당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32평. 근데 얘는 최신축이에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25억짜리 아파트를 5년 안에 가겠다. 제가 이거는 사연자분한테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까 너바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지만 저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연자분은 다세대 빌라에 거주 중이시고 네, 맞아요. 종잣돈은 500만 원 있으시고 네, 일단 상황은 500만 원 가지고 25억을 만들겠답니다. 거기에 어머니 실거주를 해결하고 제가 우려되는 거는 네. 뭔가 감정의 증폭이라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성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오히려 무리수를 둘까? 네, 무리수를 둘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타겟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일단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시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사연자분께서 펑펑 우셨다는 단지가 이 송파파크 센트럴일 거예요. 네. 이 아파트를 목표로 하세요. 저는 그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 네네. 일단 500만 원 가지고 굴려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가 경험과 실력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일단 종잣돈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종잣돈을 어떻게 만드냐? 상가를 처분해서 만드셔야 돼요. 상가가 1억 4천에 2006년에 분양을 받으셨고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를 보니까 한 5% 수익으로 계산하면은 한 1억 9천 정도 매매가 될 것 같더라고요, 상가가. 일단 첫 번째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가에서 월세 70만 원씩 15년을 받으셨습니다. 네. 2006년에 분양 받으셨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에 대한 결핍을 해결했나요? 그건 그러면 그건 방향을 아니죠.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월세 의지할 게 아니라. 네. 그거 해서 인생 안 바뀌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돈으로 걱정하는 일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걸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 그거를 처분하시면 지금 보증금 문제 때문에 대출 일으킨 게 6천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1억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거가 이제부터 내가 이 1억 2천을 두 손에 꽉 쥐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봤는데 그럼 1억 2천으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편한 센트럴 아파트가 16억의 전세가 한 8억, 9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8억을 만들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이런 목표를 세우세요. 훨씬 더 눈에 보이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쪽으로 올라가면 이 송파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송파를 보면 여기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 이 위쪽에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데 있죠? 휴교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가 둔촌주공 자리입니다. 둔촌주공이 원래 올해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뤄졌죠. 근데 안 돼서 내년 2월로 네. 미뤄졌는데 네. 제가 보기엔 내년 하반기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조합하고 지금 시공사하고 서로 이제 막 소송하네 마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밀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세대수가 12,000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 이제 파크리오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도 지금 또 비어 있죠? 이게 진주 미성 크로바 재건축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가보면 지금 다 땅은 다 골라놨고요.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8천, 9천 만 세대 뭐 이래 될 맞아요. 것 세대 같아요. 많죠. 내년 하반기에 12,000세대, 8천, 9천 만 세대짜리가 동시에 분양을 하면 3년 정도 뒤에 이 지역에만 한 2만 세대 가까이 입주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내년에 공기 2년 반, 3년을 치면은 4년의 시간이 남는 겁니다. 네. 저는 그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특히 여기에 비해서 입지가 떨어지는 좀 전에 봤던 거여 마천 쪽이라든가 여기서 또 괜찮은 데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에 공급이 이만큼이 떨어졌을 때 여기 실수요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올 만한 지역이 고덕. 예, 이 상일동역 있는데 여기 고덕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 대장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17억, 10억 정도 해요. 매매 17억, 전세 10억 이 정도.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조금 멀어서 그렇지 되게 좋고요. 제가 갔을 때도 와 여기서 살면 되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공원도 있고 정도로 학교 다 있고 뭐. 지금 요 사거리에서 이쪽 보고 이렇게 걷잖아요. 이쪽 끝에 검단산이 보여요. 이 산이 병풍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CG처럼 보여요. 그리고 길이 너무너무 예쁘고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억, 10억이에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연자분이면 나는 고덕 그라시움 간다. 4년 뒤에 1억 2천으로 불려서 라는 목표를 세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연자분 입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조언이고요. 저는 작은 거를 본 거예요. 나무를 본 거고 너바나님이 해주셨던 얘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너바나님이 말씀하신 거 3억, 5억, 10억, 30억이 될 때 갖춰야 될 역량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다져가셨으면 좋겠고 과욕 부리지 마시고 주변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안 된다는 사람들만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요. 다 된다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들을 사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4년 후에는 송파구에 아무래도 좀 많은 세대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살짝 움직일 때 네. 오히려 고덕 그라시움을 목표로 해서 4년 후에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네. 이 목표로 그 1억 목표로. 2,500을 불려서 네. 거길 목표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네. 좋겠다라고 좀 현실적으로 좀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고 1억 2천을 5배 불리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면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잡히는 목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500만 원 가지고 25억을 만들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하시다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그거 뭐 4년, 5년 뒤에 고덕 그라시움 17억이 아니라 25억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를 정해서 예,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청영공학고 시작했거든요. 10년은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은 너무 많이 벌리려고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사람의 10년은 산수강사에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을 꾸준하게 정진한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10년 정도 보고 오히려 5년 너무 짧으니까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고 힘든 거지만 또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해요. 사실 또 저는 약간 되게 감사하고 그런 게 뭐냐면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예전에
노소투 때 되게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노소투 때 저희 출연자들 보면은 다 이제 돈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 맞아요, 막 맞아요. 저하고 소클님하고 뒤지게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카르잖아. 거의 막, 완성하실 왜냐면 때. 다시 안 볼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다시 안 볼 거라 생각하고 정말 세게 얘기했거든. 다 각오하고 현실에 맞게 정신 차리라고 막 음.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10억 달성해서 네, 저한테 잘 가끔 됐어요. 메일 보내는 경우가 네. 많아요. 지금 월급 추천로 활동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때가 2019년이 불과 2년 2년 전이었어.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 2019년도 부동산 시장이 되게 많이 올랐을 많이 올랐죠. 때였어, 이미.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미친 듯이 올랐을 그렇지. 때야. 예, 물론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이제 힘든 거예요, 되게. 이걸 내가 인정해야 돼.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왜냐면 힘드냐고 인정해야지 내가 정말 많이 인생을 쏟아부을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이제 서글퍼서 그냥 냅다 이렇게 뭔가 뜬구름 잡듯이 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야. 꼭 월부가 아니어도 돼. 월부가 아니어도 되고. 맞아요. 네.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 또. 네.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자기가 뭐 장사를 하던 요식업을 하던 뭐 온라인 스토어를 하든 다 좋아요. 세상에는 지금 계속돼서 부자들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근데 대신에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처음에 귀를 닫으셔야 돼. 그죠. 한 3년은. 네.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가 뭘 된다고 뭐 이렇게까지 독하게 살아. 아끼고 살아. 왜냐면 제가 만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밥을 못 사잖아. 돈을 모으려니까 생활비를 정말 막 이렇게 막 70%, 80% 모으려면 밥을 못 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 되게 마음 아프게 많이 얘기해요. 네. 주변에서. 또 얻어먹을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만남을 못 가지죠. 그러니까 못 사실은 만나지. 근데 못 만나죠. 할 수 있어요. 인생 바꿀 수 있고 이번은 정말 전 개인적으로 인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